그 나경원 씨가 굉장히 뻔뻔해요. 뭐 그거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역사를 박제를 해두고 일각에선 나경원 그만 보고 싶다, 나경원 영상 그만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안진걸 수장님하고의 통화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나경원을 잊게 되면 역설적으로 가장 좋은 건 나경원입니다. 그걸 잊게 되면 아직 제대로 된 처벌이라든지, 심지어 검찰에 10번, 경찰에 2번 해서 총 12번이나 고발을 당한 고발인 그 상태예요. 피고발인.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경원을 그냥 낙선했다는 이유만으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또 정치권에 기웃기웃대게 될 게 뻔하고요. 나경원에 대한 이제야말로, 진짜 지금이야말로 그 실체를 파악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박제를 하고 그 부끄러움을 알게끔, 뭐 스스로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실체를 중도층에서도 알게끔 계속 소식을 더 적극적으로 전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심지어 이제는 윤석열 그 검찰청장도 자신의 장모와 그 부인의 여러 가지 혐의들로 인해서 기존처럼 더 이상 그 나경원에 대한 수사를 무턱대고 대놓고 덮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둘 다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박제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나경원이 민주당의 나경원 죽이기 이유? 내가 무서우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흑역사 중에 흑역사를 남겼죠. 나경원 죽이기 이유가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당신이 너무나 보기 싫으니까 민주당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심판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마디로 민주당의 나경원 죽이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동작구 주민들이 나경원 낙선을 시킨 거고요. 무서우니까가 아니라 끔찍하니까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의미에선 무서우니까가 맞겠죠. 그러면서 나경원도 이현주도 잃었다면서 보수의 잔다르크 계보를 누가 잇느냐고 하는데, 언제 나경원과 이현주가 보수의 잔다르크였습니까? 보수의 혐오 막말 내뱉던, 뻔뻔하고 국민들의 진짜 밉상이 됐던 사람들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 기사는 제목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경원 이현주도 잃었다, 보수의 국민 밉상 계보 누가 이어받을까? 이게 정확한 제목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그 이근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이 나경원 국민 밉상 쉬운 상대다. 예, 한마디로 별로 그렇게 두렵고 뭐 무섭고 이런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근데 관종 국회의원이라는 그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나경원 그 모욕했다면서 50대 한 네티즌이 벌금 70만원을 받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 친일계 망국당 관종 국회의원답다라는 등의 댓글과 이런 나경원 의원을 비판했던 이유로 70만원이나 그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이가 없는 게요, 나경원 대놓고 사람들 그것도 정말 많은 데서 문바, 달창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통령 독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는 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나 봐요. 실제로 또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그 현실적 제약하에서 외교적으로 잘한 협상이라고 얘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한테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얘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도 했어요. 진짜 표정만 봐, 끔찍하네. 그러면서 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들이 무척 분열했던 걸 모두 기억할 겁니다. 누가 봐도 반민특위라고 해놓고 갑자기 논란이 되니까 반문특위라고 해요. 또 정말 정신을 못 차려도 정말 한참 못 차린 겁니다. 실제로 또 국감장에서 일베에 빨간 우위를 또 거론을 했고요. 심지어 이 일 해놓고 일베의 폐쇄 반대를 또 주장도 했습니다. 명분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면서 일베를 폐쇄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좋습니다. 표현의 자유 중요합니다. 사상의 자유 중요합니다. 근데 저런 사람이 무슨 염치로 자신한테 관종이란 얘기를 했다고 벌금 70만원 때리면서 저렇게 고소를 합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나경원씨? 그리고 KBS 이화진 기자, 제1저자 나경원 아들 유학 초중등교육법 위반했다고 저렇게 보도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실제로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딸의 당연직 이사 이런 문제들, 그리고 딸의 성신여대
그리고 이렇게 성적,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면접 점수가 갑자기 1등을 하면서 합산 성적이 3등이었다는 소식도 뉴스타파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스트레이트, MBC 스트레이트 기자한테는 그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진짜 뻔뻔하고. 그리고 뉴스타파 상대로 그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황일송 기자한테는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의 소송을 또 걸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야비한 게 뭐냐면요. 이 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이 법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공식적인 사법기관,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에다가 그 고소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수사를 하고 이 죄의 유무에 따라서 그 기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벌을 한다는 그런 건데, 민사는 뭡니까? 말 그대로 돈, 금전적인 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금전적인 거, 이 민사소송을 하면서 나경원 씨가 계속 형사소송, 그 형사 고소를 할 것처럼 엄플은 했는데 막상 민사를 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민사는 나중에 조용히 취하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고요. 형사는 나중에 무고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그런 게 없다면 무턱대고 너도 나도 그냥 고소를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고소를 했을 때는 오히려 무고죄로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렇게 민사소송만 했다고 해서 나경원 씨가 한때 엄청난 그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실제로 저렇게 친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바로 나경원이에요. 그냥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그 우리나라 사람 중에 바로 나경원이 압도적으로 저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최근에 그래서 안진걸 선생님께서 2차 그 고발인 조사, 그래서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나경원의 그 각종 비리와 부당 특혜들은 꼭 엄벌에 처해야 되고요. 더불어 윤석열 검찰청장과 검찰의 전면적인 개혁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경원의 정치권 퇴출은 당연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신속한 구속과 엄벌을 해야 돼요. 그때까지 나경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경원이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나경원이 구속되고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는 저희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의 그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무려 그거를 또 10차례에 거쳐서 검찰에 고소고발했는데도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11번째 고발장을 안진걸 소장님이 경찰에 접수한 거고요. 11차 고발까지 파악한 다음에 경찰이 나경원을 소환할 것 같다고 전망하면서 검찰보다 실제로 지금 경찰이 매우 발빠르고 성의 있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실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덮어주고 막아주고 외면해주고 했지만, 지금은 본인의 장모 사건,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스트레이트에서 윤석열 검찰청장의 장모의 수상한 소송에 대해서도 지금 열심히 파헤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건희, 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그리고 그 양재택 전 그 부장 검사에 대한 소식들도 열심히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한마디로 윤석열은 자기의 지금 그 사건 맞고 여론 덮기에도 되게 급급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나경원뿐만 아니라 윤석열, 그리고 앞서서 정말 수많은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진걸 소장님과 저는 꾸준히 방송을 통해서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나경원은 아직 제대로 수사를 받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된 그 조사를 받지도 않았고, 결국에는 계속 윤석열 검찰이 이 나경원 수사를 덮고 10차례나 되는 그 고발은 여태까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까지 미뤄지진 않았는데, 나경원만큼은 계속 검찰이 덮어서 이번에 경찰에 지금 고발을 한 상태고요. 11차, 12차 고발을 경찰에 했고, 실제로 안진걸 소장님의 말씀대로 보면 경찰에선 굉장히 빠르고 또 협조를 하면서 이 나경원 씨에 대한 진실을 지금 파헤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마 조만간 또 이렇게 여러가지 소식들을 직접 안진걸 소장님을 모시고 듣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언론까지 통제하면서 이런 소식들을 덮고 본인들이 유리한 소식들만 그렇게 계속 뿌렸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그런 거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도 않고, 또 민주당의 180석
또 압승을 했고, 또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도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발맞춰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수처 폐지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미통당의 공약에 맞서서 진짜 공수처를 제대로 설치하고 저는 나경원, 윤석열을 비롯한 수많은 적폐 기득권 세력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믿고 우리 개개인이 끊임없이 그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또 저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소식들을 꾸준히 가감없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가장 그 큰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에게 만족을 하면서 또 스스로한테 앞으로의 또 열심히 달려야 될 그런 미래에 대해서 또 각오도 하면서 다짐도 하면서 또 주위 많은 분들한테 이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경원, 윤석열 몰락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윤석열이 오죽 급하면 자신의 그 산불 가지고 엄풀하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대놓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방청장이냐고 자기가.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던 어떤 그 권력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이들이 조만간 공수처가 설치되면 본격적으로 수사에도 들어가서 이들의 민낯을 그리고 박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구속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속이 돼서 또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번 이런 소식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앞으로도 전해드릴 예정이다. 요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